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05포인트, 0.53% 하락한 2064.52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7% 내린 683.0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존 최장 기록은 1996년 클린턴 정부에서의 21일이었는데 1월 13일 현지 시간으로 기해서 23일로 기록이 되면서 그 기록이 깨진 겁니다. 이렇듯 멕시코 국경 장벽 문제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심해지자 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의 투자 심리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합의문 채택에 관련된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욱더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 한 주는 변수가 많은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의 낙관론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이제 기업 실적 시즌이 또 도입이 되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뭐 원유에 대한 부분들 분기 이제 발표 보고서도 이제 나오는 주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거는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걸 또 내일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오는 브렉시트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설정이 될 것인가 대한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 통해서 잠깐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개인 수급들이 강력하게 들어왔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좀 있었죠. 좀 속도 조절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뭐 외국인의 수급들이라든지 외국인의 뭐 강한 순매수가 유입된다라고 했었던 그런 날들 같은 경우는 지수를 좀 강하게 견인해주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의 개인 수급들이 강력하게 들어왔었다. 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방어 수급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시장을 보시게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속단하기엔 조금 이를 것 같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내일장 같은 경우에서도 추가적인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2100포인트에 대한 매물 부담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빠르게 뭐 급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보시고 뭐 중급장 또 개장하는 그런 분위기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그래도 코스닥은 처음에 빨간불 켜서 좀 안심되나 했더니 이내에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대외 변수가 워낙 이제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난 10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증시에 대한 이
이 불안감은 근본적으로는 결국 경기 둔화라는 겁니다.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해서 뭔가 좀 해소가 되거나 내지는 뭐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뭔가 뚜렷한 시그널이 나온다라면 시장이 좀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경기 둔화에 대해서 뭔가 해소할 만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증시 체력이 아직까지는 좀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실제로 오늘 장중 12시죠.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경에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또 발표가 나왔었는데 확실히 이번에 지표도 역시 또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또 밝힌 게 지금 크루트족을 계속적으로 터키에서 건들고 있는데 이 크루트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한다라면 터키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식으로까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발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뭐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 지금 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조금 밀리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장에 그런 흐름을 좀 반영을 했었던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뭐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고 기관들조차도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매수를 잡아줄 만한 시그널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개선 여지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지금 지수가 등락 비율상 최근에 또 상승 종목 수가 꽤 많았었기 때문에 이 60선을 돌파를 했지만 바로 점진적인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번 정도의 눌림이 나온 이후에 주 후반에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상승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잘 살펴서 조심조심 건너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든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양기미 전문가께서 파워로직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7.17% 급등했고요. 그 전에도 굉장히 흐름이 좋거든요. 2차 전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에 맞물리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된 종목에서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이제 강한 수급들을 만들어주는데 일단은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률을 만들어줬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일단 수급 상황들을 보시면은 개인 수급들이 강하게 몰려 있었다는 부분들에서는 조금 리스크적인 리스크가 좀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전에 강한 시장을 만들어줬었던 이 파워로직스가 기관에서 강력한 수급들이 나왔을 때가 있었죠. 이때 같은 경우는 거의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일주일가량의 강한 시세를 만들어줬는데 지금 현재 흐름도 마찬가지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쪽에서의 지속적인 수급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들 이제 앞으로 연기금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강한 시세가 다시 한번 연출이 된다라고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대 부근 지금 6,730원 부근 그리고 오늘 고가 부근이 6,900원 부근인데 일단 내일장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7,000 이상의 강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홀딩 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이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호텔신라 가지고 오셨습니다. 호텔신라요. 오늘 6.68%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사실 호텔신라 실적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줘서 저희 전화 상담할 때도 많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 오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은 뭘까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라면 조금 자신 있게 이 종목을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난 10월 달에 계속 이제 면세점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노이즈가 됐었던 게 이제 딸공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뭐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2019년에는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면세점 매출이 지난 2018년 때도 사상 최고의 또 매출을 기록한 뿐만 아니라 2019년에도 역시 또 지속적인 더 증가가 나올 거라고 또 역시 전망치가 나오고 있으므로 시장에 지금 그동안 여러분들이 우려감으로 봤었던 부분이 결국은 팩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팩트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해당 종목은 지난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반도체주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과대 낙폭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 나왔던 것처럼 이 호텔신라 역시 추가적인 상승 한번 좀 기대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2019년, 사실 2018년 2월 달부터 중국인들의 관광 수치가 또 계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2019년에는 단체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또 역시 또 앞으로 시장에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사실 해당 종목에 대한 하락이 좀 꽤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뭐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국 소비주들이 이런 식으로 좀 추세 하락이 나왔었던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그동안 10월 달 대비해서 그동안 60선을 돌파하지 못했던 흐름이었고 지난 추세 대비해서도 아직까지는 뭐 보면은 주가가 좀 과대 낙폭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중국의 또 증시 부양 정책이 있고 3월 달에 중국에 많은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 중국 소비주들은 또 상해 종합 주가 지수와 연동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중국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온다라면 역시 호텔신라가 앞전에 대한 추세를 흐름을 좀 타면서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87,000원까지는 추가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주가 대응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노바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1월 10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18,2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2.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터치를 했어요, 전문가님. 네. 오늘도 7.1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의 사랑을 오늘 완전 듬뿍 받았는데요. 이 종목 수정 전략 주실 건가요? 네, 역시 뭐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바렉스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이제 뭐 개별 인정 원료의 1위입니다. 국내 1위 업체고 사실 뭐 EPS 곱하기 PER로 한다라면 적정 주가가 23,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23,000원까지 본다면은 좀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워낙 근데 지금 지수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힘도 없고 체력이 부족한 만큼 제가 조금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요. 지금 해당 종목이 꽤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추이로 지속적으로 좀 간다라면 N자형 패턴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전에 좀 추가적으로 2만 원 구간대까지도 한번 추가 상승 한번 더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2만 원대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양귀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개의 핫한 테마를 둘 다 아울 수 있는 종목이네요. 게다가 또 오늘 저희가 또 싫어하는 미세먼지가 맞잖아요. 그래서 전 빨리 수소차가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힌트 1. 네, 일단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테마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시장의 분위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경농이라든지 이런 농업 관련주라든지 비료 관련주들, 일단 대북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런 이제 대북주들이 아직까지 힘이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도 보통의 시장에 좋지 않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정책 인맥주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대북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대북주들 그리고 정책 테마주들을 공략을 하는 시기가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가볍지만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테마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양귀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과대 낙폭이 됐다라는 거는 또 힘을 얻으면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를 잠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시세가 강하게 반영이 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이제 작년에는 테마주들, 대북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많이 강했었던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도 이제 고가를 만들면서 바닥을 3번 정도를 다지는 현재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낙폭이 정말 과대된 종목군들에서 정배로 넘어가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테마군들은 테마의 시세를 만들어준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시장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60% 이상 급락을 한 종목. 그것도 이제 그대로 급락이 아니라 추가적인 반등 조정을 인해서 지금 현재 바닥을 만들어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경농이라는 종목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 역시 작년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지속적으로 이제 수급을 받아줬었던 종목. 그리고 오늘 이제 한일사료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경농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서 수급을 계속해서 받아줬었던 종목군들인데, 일단 이제 미국에서 인도적 제재를 좀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농업 관련주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개성공단을 다시 한번 열 때, 방북할 때 어떠한 완화 조치를 조금 진행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농이라든지 남북 경협주들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들에 인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리고 JST라든지 아니면은 신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의 흐름들을 보시더라도 이미 한 번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등을 해주지 않은 개성공단 관련주, 그리고 아직까지 반등을 해주지 않은 소테마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개성공단과 수소차를 아우를 수 있고 또 지금 고점 대비 60%나 하락해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개성공단하고 수소차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네. 사실 떠오른 거는 이제 인지 컨트롤스라는 기업이 이제 개성공단 관련된 기업이면서도 또 수소 관련된 기업인데, 근데 이 기업이 또 주가를 잘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60% 빠진 건 아니다 보니까 인지 컨트롤스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60% 빠졌다라면은
이제 뭐 시노펙스나 뭐 평화산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뭐 일단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시노펙스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금 바닥 구간에서 전혀 뭐 탄력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지속적으로 지금 121선하고 21선 사이에서 계속 이제 박스 흐름이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더구나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60% 빠졌다라는 거는 거의 뭐 시세가 안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시노펙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아까 한 종목 더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뭐였죠? 네, 평화산업입니다. 평화산업. 평화산업도 한번 봐주세요. 네, 평화산업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뭐 12월 달 대비 저점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한번 상승 나오고 나서 20선 지지를 받고 이제 우상향으로 좀 방향을 틀고 있고 정확하게 이제 21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더구나 오늘 장에 이렇게 또 이평 지지를 받고 양봉을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이제 내일 장에 아마 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60%까지는 빠지지 않았고 한 4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아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이 평화산업 그리고 시노펙스 둘 중에 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으로 한번 추리해 주셨는데요. 아직 마지막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은 유입되지 않았지만 유입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가는 종목들을 요즘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관 투자자들도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낙폭과대된 종목군 중에서 먼저 선취를 하는 종목군들도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수급들을 확인했을 때 외국인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몇 거래일 이상 들어왔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관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는 뭐 투신권이라든지 연기금 수급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바닥 구간에서 강력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주라고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오늘 바닥 구간에서 올라간 종목들은 뭐 많이 없어요. 뭐 바닥 구간에서 뭐 개성공단 관련주, 뭐 수소 테마주로 올라간 종목들은 정말 손가락에 꼽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쉽게 추리를 해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과 수소차 관련 테마들 중에서도 올라간 종목들은 별로 아직은 몇 개밖에 없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 테마주라는 게 보시면 일단 뭐 너무 많이 간 종목들은 솔직히 매력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개성공단 관련주도 이미 다 갔어요. 뭐 좋은 사람들, JST나 등등 많은 종목들이 이미 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너무 강력하게 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오히려 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소차 그래서, 많이 그쵸. 올라갔네요. 수소차가 오늘 갔다 하더라도 이게 갭상승으로 차익 물량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등락률을 보시면은 강하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좀 숨고르기 장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오히려 좀 강한 수급들이 반영이 됐고 강한 이제 탄력이 나와 있는 종목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쉽게 유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열심히 저도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자, 우라노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노펙스와 평화산업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시노펙스부터 한번 보도록 네. 할까요? 자, 시노펙스의 수급을 보면은 어쨌든 최근에 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5거래일 정도 외국인들이 10만 주 이상씩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수급이 달라붙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시총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뿐더러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메이저 수급들이 뚜렷한 색깔은 보이지 않아서 아마 이제 좀 시노펙스하고 좀 색깔이 비슷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이제 또 지금 4글자짜리 종목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난 종목이 있는데 아마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정답이 4글자짜리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또 생각나는 종목이 있으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럼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일단은 근데 제가 얘기하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시가총액이 한 2,300억짜리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니에요.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VIP 체험권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그래요? 추리 좀 해주시죠. 그러면은 뭐 저는 자화전자라는 종목이 자화전자. 갑자기 아까 화면에서 이렇게 종목이 좀 돌아갈 네. 때 보다 보니까 저 종목이겠구나라고 딱 떠올랐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오늘 일단은 뭐 6.5% 상승 마감이 좀 된 종목인데 해당 종목의 수급을 보더라도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이로 확인은 됩니다. 아직까지 뭐 기관들 수급은 조금 부족한데 마침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기가 막히게 또 한 60% 정도 하락이 나온 종목이네요. 딱 지금 뭐 정확하게 수치를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60% 정도 하락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자, 주봉 차트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으로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이신데요. 과연 자화전자가 정답이 맞을까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또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맞다! 자화전자라고도 오셨네요. 그리고 자화전자가 쭉 오고 있고요. 시노펙스도 왔습니다. 그리고 세원, 자화전자 이렇게 오고 있고요. 저도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시노펙스 하면서 보유 중이라고 왔고요. 예쁜 양귀비님 하면서 인지 컨트롤 씁니다. 라고도 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이 안에 정답자가 눈에 띄시나요? 제가 쉽다고 했죠, 시청자분들. 그리고 정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전략은 잠시 뒤에 정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귀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오늘의 히든 종목이 있다라는 뜻일까요? 당연히 3사를 준비했으면 너무 쉽게 갖고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사 중에는 아니고 어찌됐건 지금 현재 우리 국내 배터리 3사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렇게 3사인데 이 3사의 작년 수주액만 보더라도 90조라고 볼 수 있고 최근까지 따지게 되면 한 110조 가량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만큼 사실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역시 뭐 친환경차로 가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BMW하고 또 역시 계약을 트게 됐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그룹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역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뭐 이런 모멘텀이 좀 충분히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공기관 중에 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도 발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2019년에 13대 주력 산업 중에서 좀 전망이 밝은 산업이라고 친다라면 굳이 지금 현재 글로벌 여건을 따져봤을 때 조선산업하고 2차 전지 산업만이 2019년에 좀 전망이 좋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 과점과 독점을 하면은 그 종목은 정말 참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국내도 아니고 글로벌한 과점 업체예요. 네. 오. 앞서 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시를 했던 노바렉스 같은 경우도 국내 개별 원료 인정 개별 인정 원료에서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준비한 종목은 글로벌 과점 기업이고 해당 기업이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체력이 없어서 시장이 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지만 조금만 이제 좀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IT 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듯이 조금씩 외국인들의 수급이 늘어난다라면 2차 전지에 대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 대한 훈풍이 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 종목이야말로 또 글로벌 과점 기업인 만큼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양기비 전문가님, 글로벌 1위 하면 조금 찾아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특징주로 오늘 이 파워로직스 가지고 오셨으니까 단번에 딱 알아채실 수 있었나요? 이게 종목도 많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아서 어떤 종목일지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업황을 넓게 나가고 있는 저는 파워로직스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좋은 종목을 가져오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일단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업황 개선이 되면서 기간 수급들이 강력하게 들어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낙폭 과대해서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제 오늘 히든 종목을 파워로직스도 가지고 오고 싶었었기 때문에 특징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일단 또 우라노스 전문가가 또 이쪽 관련주로 또 히든 종목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는 파워로직스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앞으로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독점 과점도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른 종목 필요 없습니다. 뭐 많은 종목들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이 파워로직스로 일단은 관심을 좀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양기비 전문가께서는 파워로직스가 아닐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궁금한 게 오늘 파워로직스가 7.17%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줬나요? 네, 일단은 몇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단 뭐 파워로직스만 이 흐름을 강한 흐름들을 만들어줬는지 그게 아니라 같은 관련주 다른 종목들은 어떤 흐름들을 가져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흐름이 어떻죠? 오히려 4% 이상 또 조정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후성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움직임이 어때요? 오히려 조정이 나와. 이거는 무슨 그러네요. 얘기냐면 아직까지 이 시장에 부각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 넘어가는 시기에서 수급 조절이 아직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나 이거 에코프로 가지고 있는데 뭐 삼성전기 가지고 있는 이거 전망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MLCC 관련주들에 대한 업황 자체의 기대감 굉장히 커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낙폭을 좀 강하게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상반기에서 낙폭 과대된 종목들 우선적으로 업황 개선이 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서 뭐 에코프로가 굳이 뭐 반등이 안 나왔어요. 뭐 삼성전기가 강한 반등이 안 나왔어요 해서 이 종목 안 가는 거 아니에요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수급을 강하게 받아줬고 그리고 앞으로 또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파워로직스로 고수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가 정답일까요? 마지막 종목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성장 그 예상치가 굉장한데요. 2배나 올라간다고요? 네. 최근에 어쨌든 뭐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전부 다 지금 공장 증설을
정말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글로벌 이 브랜드 회사들하고 계속적인 수주 계약을 맺고 있다 보니까 해당 기업이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뭐 배터리 셀 부분에서 가장 또 수요가 높은 분야라서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뭐 67% 정도가 되고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70%가 되는 또 기업인 만큼 역시 뭐 비아디라든지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 등등의 많은 기업들하고도 지금 뭐 고객사로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 전망치로는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실적이 2배 정도 증가할 예상으로 나오고 있고 역시 2020년에도 추가적으로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매년 100%씩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규희 전문가님, 이 파워로직스 작년 실적 대비 2배 전망 가능할까요? 오늘 이제 기사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이 최대 실적 전망을 예상을 한다. 증권사 리포트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래도 오늘 시장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파워로직스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전지 관련 사업을 하기 전에도 그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 LG화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고 이 종목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파워로직스로 밀고 나갈게요. 뭐 많은 종목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대보 마그네틱 보이고요. LNF 보입니다. 그다음에 예쁜 양기비님 하면서 시노펙스도 왔고요. 에코프로,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자화전자. 정작 파워로직스는 없거든요. 누가 틀렸을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양기비 전문가님이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고요. 오히려 시청자분들 중에서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있는데 해당 기업을 뭐 제가 좀 이따 잠시 뒤에 정확한 이제 모멘텀과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자화전자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잘 좀 세워주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힌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개성공단 관련주예요, 뭐 수소차 테마주예요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낙폭 과대된 종목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상에서 좀 비밀이 있어요. 일단 화면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고점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고점부터 시작해서 빠진 종목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빠진 만큼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빠진 만큼 반등이 나와요. 빠진 만큼 반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낙폭 과대된 종목은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횡보한 길이만큼 다시 한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빠져있는 종목에서 바닥주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추천이 나가고 관심줄 제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바닥을 이미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낙폭 과대된 종목은 더 이상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전에 바닥을 만들어 주기 전에 고가를 만들었을 때 30% 조정을 만들었을 때 다시 한 반등이 나올 때도 30% 이상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현재 30%, 25% 정도의 눌림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직 반등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바로 가격 전략을 만들어 드릴 텐데 내일 시가 이하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강하게 더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목표를 보시면은 이 구간대까지는 13,000원, 14,000원 이상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종목들을 매수를 하실 때는 바닥 먼저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 먼 산치에서 바라보면서 이건 뭐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시는데 바닥부터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면은 그건 오히려 좀 홀딩하고 추세로 매매를 하기에도 더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바닥 종목부터 공략을 하셔라라는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800원 부근으로 손절가 잡아 드릴 테니까요. 다음 또 제가 또 TV 방송을 통해서 AS를 진행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가 14,000원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 15,000원 부근 잡아 드릴 테니까요. 안전하게 공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양계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자화전자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 14,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800원이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라노스 전문가님, 자화전자 정답이었어요. 제가 이따가 VIP 체험권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우리 히든스타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작년 6월에서 7월 달 사이에 제가 이렇게 또 출연을 하면서 당시에 코스닥하고 코스피 시장이 빠질 때 제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했던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당시에 잠깐 화면상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제가 6월 달에 이 히든스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를 필두로 해서 LNF, 뭐 삼화전기 같은 종목들 좀 제시를 하면서 해당 종목들이 상승률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후로 6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었는데 지금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어느 정도 이제 고점 치고 나서 하단을 찍은 다음에 이제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6개월 만에 돌아온 게 딱 적절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 역시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해당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과점 기업이면서 역시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올해 바로 지난 2018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2배 정도 증가될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기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글로벌 변수 대응 전략 및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양계미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내일은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변수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시장이 제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테마주들을 공략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관심주를 이제 제시한
자화전자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종목들도 이제 테마주들을 공략을 좀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좀 보시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미증시 같은 경우도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실적 부담감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셧다운에 대한 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브렉시트 부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눈치 보기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뿐만 아니라 이번 주를 통틀어서 전략을 드리자면 순환매 나오는 대북주들을 공략을 해라. 그리고 아직까지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북주들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봐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바로 내일 이제 영국 브렉시트 표결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브렉시트 표결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가장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라면 역시 경기에 대한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둔화에다가 국가에 대한 신용 등급 조정까지 가면 결국 개별 기업들의 신용 등급 조정까지 나오면서 증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장 어쨌든 브렉시트 표결 결과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저점 매수를 하셔도 늦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역시 어쨌든 뭐 시장이 이렇게 또 계속적인 변수가 작용이 된다라면 개별 종목 장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들 속에서 좀 느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종목 교체 기회로 삼아 가시고 좀 주가 상승률이 빠른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조언 꼼꼼하게 챙겨가시죠.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계속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호재가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또 악재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잘 대응하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전략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게 될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종목들도 조금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종목들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오늘 히든 종목을 공개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 히든 종목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과점 기업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실적 전망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할 기업이라는 겁니다. 예시 종목을 하나 더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는데 상하프론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상하프론테크라는 기업 같은 경우가 최근에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최근에 상승 힘이 상당히 셉니다. 왜 이 종목이 유일하게 상승 힘이 가장 세냐면 이번 4분기 실적 발표가 전년 대비해서 100%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100% 증가할 예정이라서 지금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률이 좀 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 실적주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에 도움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글로벌 변수 대응 전략과 그리고 히든 종목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 목도 칼칼하고 눈도 따끔따끔한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요, 내일 낮쯤에 차츰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호흡기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마스크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